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모티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이모티콘 기획에 필요한 최근 인기 있는 이모티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는 이제 정말 다양한 주제의 이모티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모티콘 초창기 때는 이제 귀엽고 단순한 이제 메시지 전달용 이모티콘이 유행했다면 지금은 이제 정말 다양한 주제의 이모티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사용자들의 취향이나 다양한 감정, 이 미묘한 감정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모티콘 기획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이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제 선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주제 선정과 표현 방식. 자, 그 중에서 먼저 주제를 선정할 때 좀 참고해야 될 부분들,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모티콘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이모티콘을 참고하는 거예요. 자, 이모티콘을 참고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그 이모티콘 비즈샵 설명 기억나시죠? 이모티콘 비즈샵에서 내가 실제로 만들고자 하는 이모티콘의 주요 타겟층이 누구인지,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는 커플인지 아니면 일반 학생인지 아니면 직장인인지 이런 타깃층들을 이 카카오톡 비즈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확실히 지금 실제 서비스가 되어져 있고 인기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획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모티콘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 유행을 타지 않는 이모티콘들. 자, 유행을 타지 않는 이모티콘들은 뭐냐면 이제 귀엽고 퀄리티가 높은 이모티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이모티콘들이에요. 그냥 뭐 독특하거나 재미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귀엽고 이쁘고 알록달록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들이죠. 자, 이런 이모티콘들은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랫동안 인기를 끌 수 있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좀 독특하거나 재밌어서 인기 있는 이모티콘들도 있지만 실제 전체적인 어떤 이모티콘의 생명력을 보면 이렇게 좀 퀄리티가 높고 귀여운 이모티콘들이 어쨌든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모티콘을 표현할 때 보통 SD 캐릭터라고 부르는 표현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최근에 물론 SD 캐릭터 말고 뭐 캐릭터가 춤을 추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 전신을 사용하는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모티콘은 어떤 표정, 감정의 전달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SD 캐릭터라고 하는 뭐 슈퍼 디포메이션 캐릭터라고 해서 좀 비율을 파괴한 그런 캐릭터들, 즉 왜 머리가 크고 몸이 작게 만드는, 그러면 이제 귀엽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사각형 프레임에 얼굴을 적당히 크게 잡아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꼭 그렇게 만들라는 건 아니지만 이모티콘을 만들 때는 지금처럼 약간의 그 SD 캐릭터들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표현 방식에 있어서 이제 명도의 조절인데요. 즉 이제 자연스러운 색상이나 명암으로 표현된 이모티콘보다는 간략하고 고채도의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인기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이나 메신저 화면에서 이모티콘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고 순간적인 임팩트가 있게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은은한 색이라든지 특히 이렇게 자연스러운 명암 이런 것들은 조금 어울리진 않고 이렇게 선이 굵고 선명하고 고채도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이모티콘들이 훨씬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 방식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귀여운 동물 이모티콘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귀여운 동물 이모티콘도 최근 아주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오버액션 토끼라든지 시바견 캐릭터 이런 것들, 고양이 캐릭터, 이런 동물 캐릭터를 주제로 한 이모티콘이 최근에는 대세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고양이 캐릭터, 그쵸? 고양이 캐릭터들을 이용하는 이모티콘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고양이라고 하는 그 시크한 이미지와
또 집사라는 어떤 묘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정의 전달이라든지 메시지 전달을 통해서 이 사용자들이 고양이 이모티콘들도 많이 사용하고, 나머지 기타 뭐 강아지, 뭐 시바견 이런 이모티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모티콘도 마찬가지로 디테일한 표현보다는 되게 간략하게 표현하는 게 지금 최근에 이모티콘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병맛 이모티콘의 등장이죠. 병맛은 인터넷 유행어로서 이제 뭐 어떤 대상에 맥락 없고 형편없다 라고 하는 어떤 신조어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주로 원래는 대상을 조롱한다든지 이런 주제로 쓰였다가 최근에는 이게 이모티콘과 만나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죠. 이제 저 이모티콘 상에서는 이제 뭐 남을 뭐 조롱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본인의 하나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재밌고 웃기고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표현하는 이모티콘 방식이 우리는 병맛 이모티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는 동작이라든지 또는 우스꽝스러운 뭐 표정, 그 다음에 정말 아이가 그린 것처럼 발로 그린 발그림 같은 표현 방법, 그 다음에 뭐 유치한 그라데이션을 사용했다든지 우리가 한동안 유행했던 그 보노보노 캐릭터, 또는 왜 충주시에서 왜 홍보했던 페이스북 카드 디자인 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이모티콘들을 우리는 이제 병맛 이모티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맛 이모티콘과 하나 또 같이 인기가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발그림 캐릭터라고 그러죠. 발그림. 아마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드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리고 캐릭터도 잘 그려서 이모티콘 서비스했어. 그런데 실제로 인기 있는 이모티콘들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정말 뭐 못 그린 캐릭터들, 그리고 이걸 이제 보통 발그림 캐릭터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캐릭터들이 막 인기가 있고 오히려 잘 그린 나의 이모티콘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발그림 캐릭터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못 그린 발그림 캐릭터라고 그래서 이 이모티콘을 그리신 작가분들이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린 컨셉으로 그리신 거죠.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유명하신 작가님들도 일부러 표현 방식을 이처럼 그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부러 못 그린 컨셉으로 그린 거와 정말 못 그린 거랑은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그냥 여기 서비스되고 있는 이런 발그림 이모티콘들이 정말 못 그린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인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서 시험적으로 서비스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에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뭐 얼마 전은 아니죠. 뭐 작년 정도에 나온 것 같은데,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여라고 해서 왜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오는 이런 이모티콘. 이런 이모티콘들 누가 한번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이모티콘들이 나오다 보니까 왜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뭐 사다리라든지 이렇게 연결해서 얼굴을 조합을 해서 감정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연결해서 막 이상한 막 문구가 만들어지는 뭐 행운의 편지 옛날에 기억나시죠? 이런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아이디어로만 승부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재밌는 독특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이모티콘들도 잘 표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확실한 주제와 타겟층을 노린 이모티콘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두루두루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타겟층을 딱 정해놓고 쓰는 거죠.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보내는 이모티콘, 그리고 또 인기 있었던 엄마와 딸, 이런 이모티콘들도 단순하지만 누구나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이모티콘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령층 또는 타겟층을 딱 노려서 그거에 맞게 이모티콘을 만드는 거죠. 그런 이모티콘들도 최근에는 좀 많이 인기가 있는 이모티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살펴볼 거는 재밌는 자료인데, 나이대별 이모티콘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앱에서
이제 인기에서 나이대별로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10대에서 20대 인기 있는 이모티콘과 그 다음에 30대에서 40대에 있는 인기 있는 이모티콘이 확연히 차이를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10대, 20대에서 인기 있는 이모티콘들은 좀 정말 병맛, 좀 독특하고 정말 좀 이상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상한 이모티콘들, 그런 개성 있는 이모티콘들이 많은 것 반면에 3, 40대 층에서 인기 있는 이모티콘들은 정말 딱 말 그대로 잘 만들고 귀엽고 재밌고 이쁨, 그 다음에 색깔도 좀 더 알록달록한 그런 이모티콘들이 실제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하는 이모티콘의 연령대도 잘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잘 선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왜 우리 어른들 있죠.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아니면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왜 어머니들끼리 보내는 이모티콘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유치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사용하는 층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늘 보낼 수 있는 이모티콘, 그 다음에 실제 육아를 담당하시는 워킹맘들, 육아맘들의 어떤 주제를 담은 이모티콘,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특정 타겟층을 이용한 이모티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모티콘을 기획하실 때는 그냥 한두 개 생각해서 그냥 캐릭터만 잘 그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 방식, 그 다음에 주제 선정, 그 다음에 타겟 설정, 어떤 상황 설정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히 고민을 하셔서 기획을 하셔야지 그냥 이쁘게만 그린다고 이제 인기 있는 이모티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이모티콘을 기획을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 이모티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